안녕하세요. 셀럽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책 듣는 10분 김혜연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저도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참 강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법이나 특별한 기술이 아닌 말투 하나로 부자가 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돈도 연줄도 스펙도 없던 직장인을 부자로 만든 사소한 말투의 기적. 미야모토 마유미의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를 들려드립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히트 상품인 슬림 독한 등 다이어트 식품을 취급하는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누계 납세액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입니다. 또 제 인생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화법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일단 바꾸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히토리 씨의 말처럼 대화법 바꾸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당신이 이 책의 비법을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일반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사무직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한 가지씩 실천했더니 정말로 교토의 부자 순위에 들 만한 상당한 부를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결코 저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좋은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실천이라는 말을 표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실천 레인저라고 부르죠. 당신도 이제 실천 레인저가 되어서 돈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부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당신은 혹시 돈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열한 부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부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대전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만한 험담, 독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히토리 씨는 부자가 되었지만 거만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으므로 부자가 되어서도 남들의 미움을 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 변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 히토리 씨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로 좋은 물건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앞에서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죠. 그렇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역시 매력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도로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를 봐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해요 라고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상냥한 말을 해줍니다. 누군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사람은 바로 히토리 씨입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히토리 씨가 권하는 매력적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겨 있는 말, 남에게 의욕을 줄 만한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반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묵묵히 안 좋은 말을 들으며 견디다 보면 결국에는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게 되니까요. 이 사람은 반박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한 상대방에게 마구 두들겨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박하는 방법을 몰라서 참고 있다면 무슨 말이든 일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요. 그런 짓궂은 말은 삼가세요. 이런 식으로 뭐든 좋으니 반박하는 겁니다. 처음 맞았을 때 아프니까 때리지 말아줄래? 라고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점점 더 심한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한테는 제대로 갚아줘야 합니다. 너 진짜 성격이 나쁘구나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나쁜 녀석에게 웃는 얼굴로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편을 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갚아주세요. 계속 참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샌드백이 아니니까요.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대화법 중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를 앵무새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B. 커피 좋아하세요? 어떤 커피요? A. 산미가 강한 거요. B. 신맛 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예시처럼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해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라는 확신을 얻음과 동시에 동조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것 또한 호감을 얻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커피를 마시면 나도 커피를 마십니다. 상대방이 손으로 턱을 괴면 똑같이 턱을 괴입니다. 이는 사람의 몸짓과 동작을 거울처럼 따라한다고 해서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몸짓을 따라하면 상대가 호감을 느끼기는커녕 역효과가 나게 마련이죠. 적당히 조절하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부정입니다. 그래도 말이야. 하지만 그건 아니지 라고 갑자기 부정을 당하면 누구든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내 이야기에 계속해서 트집을 잡거나 딴쪽을 거는 사람과는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마련이죠. 물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 의견을 듣고 부정부터 하지 말고 우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먼저 맞아, 나도 이해하지 라고 상대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나서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들어줄래?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도 이해하지 라는 말은 상대의 의견에 찬성하거나 긍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받아들였고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당신이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면 상대방도 반드시 당신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운세가 곤두박질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험담할 때의 공기를 병 속에 넣고 그 안에 곤충을 넣으면 보통 공기에 넣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내뿜은 독을 스스로 흡입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험담을 듣기만 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함께 그 공기를 마시면 독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운세도 점점 기울게 됩니다. 험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병적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듣고 상처받을 만한 말은 험담이기 때문에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험담은 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자신이 없어서 말을 잘 안 하면 아무래도 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왕 들을 거 말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당신이 말을 할 때 무뚝뚝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대화하기가 편할까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뛰어난 화술이 없어도 상대방의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게다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끄덕임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요술방망이입니다. 끄덕일 때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은 요술방망이를 휘둘러서 보물이 많이 나오게 할 때와 같은 움직임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면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면 인생이 잘 안 풀릴 수가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술방망이를 잘 휘둘러서 많은 보물을 손에 넣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하는 연습.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말투의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불평, 불만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잘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책 듣는 10분 김혜연이었습니다.